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챗GPT는 SVB 사태를 알고 있었다. 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봐야지 SVB 사태를 예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주식 투자에 써먹거나 기업 분석에 써먹을 수 있을까, 기업의 리스크 분석에 써먹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SVB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대답을 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이 챗GPT한테 얘기해줘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가상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가상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주세요. 자, 현재 연도는 2012년이고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이 가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십시오. 현재 연도는 2021년이고 자, 이 당시에 이제 슬슬 연준이 돈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걸 멈출 때잖아요. 자, 진짜 현재 지금 기준금리는 0에서 0.25%를 목표로 하며 약 10년 동안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은행은 가장 최근 연도의 대처대조표에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을 고려했습니다라고 딱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를 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이 은행이 갖고 있는 10K 있잖아요. 애뉴얼 파일링이라고 해서 매년 회계 보고서를 여러분들 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벌었고 1년 동안 어떤 자산에 배분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런 서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얘네들이 적어놓은 테이블이 있어. 내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그런 자산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깨알같이 적혀있긴 하지만 이 10K라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 얼마만큼 퍼센티지가 배분이 되어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뭐야 이거. 그거를 복사해서 방금 전에 나온 화면을 복사해서 그대로 요거를 챗 GPT에 넣어주시면, 자,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 은행의 재무지급 능력과 관련된 다음 위험을 평가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 가능성 및 RAC 점수를 제공하십시오. 영향력과 가능성 모두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측정하고 싶은 리스크, 내가 이 은행에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이 은행이 망하는데 어떤 게 가장 영향을 줬을까라고 생각하는 영향력 6개 정도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CPI로 측정한 물가 인플레이션, 두 번째 금리 위험, 세 번째 경기 침체, 네 번째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다섯 번째 전염병, 전쟁 및 자연재해, 여섯 번째 은행에서 실행이라고 적혀있는데 뱅크런이에요. 은행에서의 뱅크런까지 이렇게 6개의 측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에서의 뱅크런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은행에서 뱅크런이 전염이 돼서 SVB라는 은행까지 전염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리스크들에 대해서 각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한 거야. 물론 요거 말고도 다른 리스크 팩터는 있나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SVB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과연 은행에서 일어났던 뱅크런이에요? 아니죠. 실버게이트에서 일어났거나 다른 은행에서 촉발된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전염병, 전쟁 및 자연재해가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그럼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과연 이게 문제였을까요? 사실 얘네는 주택시장 몰기지 때문에 망한 건 아니잖아. 2008년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경기 침체가 문제였나? 경기 침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아직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망해버려서 사실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리스크 중에서 가장 높았던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였을까요?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너무나 높았던 금리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밸런스시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거잖아요. 과연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챗 GPT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리스크는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봤는데, 챗 GPT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price inflation. 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 분명히 임팩트도 있고 가능성도 높은데 임팩트는 3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임팩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은행에 줄 만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임팩트라고 해요. likelihood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얼마나 생길 가능성이 얼마냐. 그래서 이 5개를 다 봤을 때 챗GPT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챗GPT는 대놓고 여기서 가장 리스크 있는 것은
interest rate risk입니다. 자, 일단은 결국 높아지는 금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및 급격한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할 때, 여러분들 챗GPT는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없어요. 챗GPT는 SVB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챗GPT는 금리가 2021년 기준 5.25에 도달할지 몰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금리가 위험하다. 금리가 제일 위험하다. 불황? 경기 침체? 그거 위험한데 금리 위험만큼 위험하지 않나. 금리가 제일 위험해. 왜? 금리 변동이 은행의 순이자 마진과 금리에 민감한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놓고 금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챗GPT가, 참고로 이거 제가 SVB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SVB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2021년 데이터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애초에 은행에 이런 사건이 생기지도 않았어.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렇게 대놓고 우리가 챗GPT에 대해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잘 정리된 답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죠. 최근에 챗GPT나 AI에게 잘 구슬려서 어떻게 원하는 답, 가장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엔지니어가 요즘 연봉을 4억씩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예금에 주는 이자와 대출에 주는 이자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재미난 건 이 예금에 대한 이자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예금을 하면 그거는 단기 이자가 적용이 될까요? 장기 이자가 적용이 될까요? 대출이죠.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는 이자는 단기 이자고요. 반대로 회사한테 대출을 주는 이자는 언제든지 늦게 오랫동안 빼먹을 이자일 장기 이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 단기 이자가 높아요? 장기 이자가 높아요? 원래는 장단기 금리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심플하게 그리긴 했지만, 장기로 갈수록 원래 금리가 높아져야 돼요. 이때는, 원래 이렇게, 여기에서 돈을, 이 단기 금리로 돈을, 예금을 받고, 장기 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이 차이를 통해서 원래는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은행이.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은 어때?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죠. 지금 상황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통해서 단기 금리가 제일 비싼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은행들은 여기에서 돈을 여러분들한테 예금을 줍니다. 예금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돈을 요만큼밖에 못 드리는데 하고 이렇게 돈을 그래도 단기 금리에 맞춰서 줘야 돼.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슬슬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대등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부족한다는 상황이 돼가면은, 예전에 돈이 넘쳐날 때 금리가 낮아서 얘네들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울 때는 말이에요, 사실 현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린 니한테 이자 한 푼도 안 줄 거야. 우리는 이자 덜 줄 거니까 니네들이 들어와서 예금하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가 사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갑작스럽게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은행들이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예금 마진에 대해 가지고, 야, 우리 이자율 10%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돈 넣어주면 우리가 이자 5%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기본적인 금리와 은행의 수익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 차역전이 일어난 순간에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버나요?
은행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래가지고 은행 주가가 높지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행의 어닝이 상당히 폭망할 가능성이 이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면 연준이 돈을 공급을 해줘서 분명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은 높여졌지만 이거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돈을 받기만 하고 이자만 내기만 하고 사실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못 해주면 은행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이라도 들어와서 내가 연준의 이자를 갚고 내가 지금 예금 이자만 내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은행 이자 누가 씁니까? 은행 이자 누가 써요? 사람들 잘 쓰지도 않잖아. 은행 이자 너무 낮아. 인플레이션을 이기지도 못해. 지금 인플레이션이 6%인데 은행 이자 얼마예요? 은행 이자 뭐 한 3%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 머니마켓이라는 데로 가잖아요. 머니마켓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코인으로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으로 가고 막 머니마켓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은행들은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신용을 잃게 되니까 요번에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야, 지금 돈 머니마켓 넣지 마 임마. 머니마켓 위험해. 코인마켓도 위험해. 규제당할 거고 머니마켓은 2008년에 경기 침체 사태의 큰 원인이 됐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은행에 넣으라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 이 챗GPT를 이용한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재미난 거를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슬라 어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슬라를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제공을 해봤어요. 자, 이 가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십시오. 현재 연도는 2023년이고 정부는 최근 전기차를 밀기 위해 전기차를 위한 텍스 크레딧 7,500불을 약속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최근 연도의 대차 대조표에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을 보고했습니다. 자, 얘기를 하면서 자,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대차 대조표를 넣어주고 얘네들의 간단한 서머리를 넣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재무지급 능력과 관련된 다음 위험을 평가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 가능성 및 RAC 점수를 제공하십시오. 영향력과 가능성 모두에 대해서 5점 척도를 사용하십시오.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은행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워딩에 관해서 살짝 변화만 줬을 뿐이고 나머지는 좀 리스크 팩터는 좀 다르게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은행의 리스크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다르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금리 위험을 넣어줬고 경기 침체 위험,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이거 진짜 사실 상관없는 거죠. 전염병 및 전쟁 및 자연재해,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쟁.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해서 리스크 점수를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CPI로 인한 가격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중중 가능성도 있고 영향도 있는데 그냥 33에서 9점 줄게. 자, 금리 위험 위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회사가 사실상 생각보다 차입 비용의 이자 비용의 중간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향력 자체가 생각보다 적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제 돈이 테슬라가 아까 보내준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생각보다 빌린 돈이 많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영향만 있는다. 자, 리세션 상황이 올 것인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네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리세션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RC 점수를 8점을 줬어요.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 당연히 테슬라랑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경쟁. 사실상 지금 테슬라한테 요즘 가장 위험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요즘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물건들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물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미국 내에서도 뭐 포드라든지 포드의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전기차 회사들 너무 많이 나와주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경쟁이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고 전기차 시장이 점점 붐비면서 경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란 것도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는데 이 챗GPT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테슬라에게 위협이 많이 되는 것은 이렇게 경쟁이란 걸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챗GPT에 맡길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제가 챗GPT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의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챗GPT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그것도 잘 정돈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챗GPT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